자, 여러분, 가치평가의 복잡한 퍼즐을 아주 명확하게 맞춰드리는 블랙스톤 H입니다. 오늘 다룰 내용은 기업 가치평가에서 진짜 말 그대로 마스터키 역할을 하는 아주 중요한 녀석이에요. 바로 자본비용 추정입니다. 흔히 기업 가치 구할 때 앞으로 돈 얼마나 벌까 이것만 중요하다고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사실 그 미래의 돈을 현재 가치로 쫙 땡겨올 때 쓰는 할인율, 이게 거의 모든 걸 결정합니다. 여기서 삐끗해서 잘못된 자본비용을 쓰면요, 와, 수천억 원짜리 가치가 한순간에 증발해버리거나 말도 안 되게 뻥튀기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자본비용이라는 거대한 산을 아주 쉽고 직관적으로 같이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준비되셨죠? 시작해보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순서 간단히 짚고 갈게요. 첫 번째로 자본비용의 핵심 공식을 살펴보고, 두 번째는 마이크로소프트와 엠브라에르의 실제 사례를 비교해 볼 겁니다. 세 번째로는 진짜 글로벌 기업들은 이걸 어떻게 계산하는지 그 관행을 들여다본 다음, 마지막으로 핵심 요약과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를 던지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1장 자본비용 핵심 공식입니다. 자, 이 공식 많이들 보셨죠? 가중평균 자본비용, 즉 WACC 공식입니다. 뭔가 알파벳이 잔뜩 있어서 복잡해 보이지만 쫄 필요 전혀 없어요. 핵심은 딱 하나, 비율대로 섞는다는 겁니다. 기업이 돈을 끌어올 때 크게 세 군데서 가져오죠. 내 돈인 주식, 남의 돈인 부채, 그리고 우선주요. 근데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다 비용이 들어요. 주주들이 깐깐하게 요구하는 수익률, 채권자들이 달라고 하는 이자, 그리고 우선주 배당률까지. 이 공식에서 절대 놓치면 안 되는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뭔지 아세요? 바로 저 괄호 안에 있는 가중치들입니다. 저거 계산할 때 장부상에 적힌 금액 쓰면 안 됩니다. 반드시 지금 당장 시장에서 얼마로 쳐주는지, 즉 시장 가치를 기준으로 계산해야 해요. 기업이 지금 이 순간 자금을 조달할 때 치러야 하는 진짜 대가를 반영해야 하니까요. 이론은 알겠는데 그럼 이걸 현실에 딱 가져오면 어떻게 될까요? 세계 최고의 빅테크 기업이죠. 마이크로소프트의 실제 자본 비용은 과연 얼마나 될지 한번 계산해 볼까요? 2장 직관적 사례, 마이크로소프트와 엠브라에러입니다. 2024년 4월 기준 마이크로소프트 데이터입니다. 보시면 주주들이 요구하는 자기 자본 비용이 10.89%고요. 세금 혜택까지 다 쳐서 계상한 세후 부채 비용이 3.82%네요. 자, 여기서 정말 눈여겨봐야 할 게 바로 아까 강조했던 시장가치 가중치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자기 자본 비율이 무려 96.93%예요. 워낙 시가총액이 어마어마하다 보니까 부채가 차지하는 비중은 고작 3% 남짓인 거죠. 우선주는 아예 없고요. 자, 그럼 이 숫자들을 방금 전 공식에 쏙쏙 집어넣어 볼까요? 마이크로소프트의 최종 WAC 10.65%가 딱 나옵니다. 내 돈의 비중, 그러니까 자기 자본 비중이 워낙 압도적이라서 전체 자본 비용 10.65%가 자기 자본 비용인 10.89% 쪽에 찰싹 달라붙어 있는 거 보이시죠? 이 10.69%라는 숫자가 무슨 의미냐면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앞으로 새로운 AI 기업을 인수하거나 거대한 데이터 센터를 지을 때 무조건 최소한 이 수익률은 넘겨야 한다는 겁니다. 이른바 허들 레이트, 최소 기준선이 되는 거죠. 이번엔 상황을 좀 꼬아볼게요. 글로벌 비즈니스로 가봅시다. 브라질의 항공기 제조사인 엠브라에르 사례인데요. 2008년 기준으로 이 회사의 자본 비용을 계산해 보니까 달러 기준으로 7.66%가 나왔어요. 근데 여기서 아주 골치 아픈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엠브라에르는 브라질 기업이잖아요. 실제로 장사해서 만지는 돈은 브라질 화폐인 헤아로란 말이죠. 그럼 이 달러 기준의 자본 비용을 어떻게 브라질 현지 통화 기준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정답은 바로 인플레이션, 두 나라의 물가 상승률 차이를 싹 반영해 주는 겁니다. 당시 브라질 물가 상승률이 6%였고 미국이 2%였거든요. 계산하는 거 의외로 간단해요. 아까 구한 달러 기준 WACC 7.66%에다가 1을 더해서 1.0766을 만들고요. 여기에 두 나라의 인플레이션 비율을 곱해줍니다. 브라질 6%를 미국 2%로 나눈 값이죠. 그러고 나서 마지막에 다시 1을 쏙 빼주면 짠! 11.88%라는 명목 브라질 헤알라 기준의 WACC가 나옵니다. 되게 논리적이지 않나요? 할인율 통화랑 현금 흐름 통화는 무조건 짝짝꿍이 맞아야 한다는 가치평가의 절대 원칙을 아주 잘 보여주는 사례죠. 엠브라에어의 사례에서 절대 빠뜨리면 안 되는 진짜 재미있는 개념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순부채, 넷데트라는 건데요. 이 회사의 재무 데이터를 가만히 뜯어보면 좀 특이해요. 총부채는 2,915인데 금고에 쌓아둔 현금이 4,437이나 되는 거예요. 빚보다 가진 현금이 훨씬 더 많다는 거죠. 이럴 땐 총부채에서 현금을 빼버립니다. 왜냐? 현금은 부도날 위험이 없는 무위험 자산이니까 이걸로 부채를 갚는다고 치고 회사의 순수한 빚 부담만 발라내는 겁니다. 이렇게 빼보면 순부채가 마이너스 1,422가 나오거든요. 어라?
순부채가 마이너스일 때 아까 그 가중평균 자본 비용 공식은 대체 어떻게 될까요? 계산 결과를 한번 보세요. 진짜 희한한 숫자가 나옵니다. 순부채 자체가 마이너스다 보니까 부채 가중치도 마이너스 12.57%가 찍혀버려요. 반대로 전체 파이를 100%로 억지로 맞춰야 하니까 주식 가중치는 100%를 훌쩍 넘어버린 112.57%가 되고요. 처음 보면 이거 계산 틀린 거 아니야? 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수학적으로도 재무적으로도 완벽하게 타당한 계산입니다. 이렇게 순부채를 써서 계산한 WACC 7.91%는 기업이 현금을 너무 많이 들고 있어서 생기는 이자 비용 절세 효과의 왜곡을 깔끔하게 싹 날려버립니다. 회사의 진짜 영업가치에 대한 비용만 아주 날카롭게 뽑아내는 거죠. 3장, 실제 기업들의 추정 관행입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공식을 살펴봤는데 그럼 현업에 있는 찐 전문가들, 굴지의 글로벌 대기업 재무팀들은 실제로 이걸 어떻게 쓰고 있을까요? 유명한 학자 브루노 교수가 27개 글로벌 기업을 탈탈 털어본 흥미로운 데이터가 있습니다. 제일 눈에 띄는 건 역시 주주들이 요구하는 자기자본 비용, 이걸 어떻게 계산하느냐인데요. 무려 81%가 우리가 교과서에서 닳도록 배우는 CAPM, 자본자산 가격 결정 모형을 실무에서도 그대로 쓴다고 답했습니다. 수정된 CAPM을 쓰는 곳도 4%나 되고요. 그러니까 재무 쪽 일하시려면 CAPM은 옵션이 아니라 숨쉬는 것처럼 당연하게 마스터하셔야 한다는 거, 이 데이터가 증명해주고 있는 거죠. CAPM 쓰려면 무위험 이자율을 정해야 하잖아요. 여기서도 기업들 입맛이 아주 확고합니다. 70%나 되는 기업들이 만기가 10년이 넘는 장기 국채 수익률을 쓴다는 거예요. 짧은 단기 국채를 쓰는 곳은 고작 4%밖에 안 되고요. 이게 왜 그럴까요? 사실 당연한 얘기입니다. 기업들이 공장 짓고 기술 개발하는 게 다 몇 달 보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10년, 20년 내다보는 장기 투자니까 여기에 맞춰서 수익률의 잣대도 장기 국채를 쓰는 게 재무적으로 딱 맞아떨어지는 거죠. 다른 재밌는 관행들도 빠르게 한번 훑어볼게요. 기업의 절반이 넘는 52%가 외부 기관에서 발표하는 베타 추정치를 그냥 씁니다. 복잡하게 자체 계산하느니 검증된 외부 데이터를 더 믿겠다는 거죠. 위험 프리미엄은 대략 5에서 6% 정도를 가장 많이 쓰고요. 부채 비용 계산할 때 이 과거의 평균 금리가 아니라 앞으로 돈 빌릴 때 적용될 한계 차입 비용이랑 한계 세율을 쓴다는 기업이 52%나 됐습니다. 그리고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제가 처음에 엄청 강조했던 거 기억나시죠? 전체의 59%가 자본 비용 계산할 때 장부 가치 쳐다보지도 않고 무조건 시장 가치 기준으로 가중치를 둡니다. 교과서에 나오는 이론이랑 실무가 완벽하게 한치의 오차도 없이 맞아떨어지는 순간이죠. 4장, 요약 및 생각해볼 문제입니다. 자, 주주가 요구하는 자기자본 비용을 구하려면 이 세 가지 튼튼한 기둥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첫 번째, 나라가 망하지 않는 한 떼일 일 없는 안전한 이자율, 무위험 이자율. 두 번째, 내가 안전한 국채 안 사고 위험한 주식 샀으니까 그만큼 보너스 더 얹어달라는 위험 프리미엄. 마지막 세 번째, 시장이 출렁거릴 때 유에서 주식은 얼마나 널뛰기를 하는지 보여주는 베타. 이 세 가지 재료가 딱 모여야 비로소 CAPM이라는 강력한 엔진이 돌아가는 겁니다. 이 복잡한 과정을 다 거쳐서 결국 우리가 뽑아낸 WAC, 이 숫자가 그냥 시험 볼 때 외우는 공식이 아니에요. 회사 입장에서 볼 때 투자를 해서 본전을 뽑으려면 무조건 기필코 남겨야 하는 생명줄 같은 손익분기점입니다. 동시에 회사가 미래에 벌어들일 현금을 현재 가치로 쫙 끌어올릴 때 쓰면 가장 정확한 할인율이고요. 경영진이 이 수저를 1% 올리냐 내리냐에 따라서 회사의 운명을 가를 만한 엄청난 의사결정이 뒤집어질 수도 있는 겁니다. 오늘 설명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던져볼까 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다니는 회사, 아니면 여러분이 분석하고 있는 그 기업은 과연 지금의 자본 구조에 딱 맞는 올바른 가중치를 쓰고 있을까요? 시장 가치와 장부 가치의 갭, 금고에 쌓아둔 현금의 규모, 이런 것들이 자본 비용을 마구 흔들어 놓고 결국엔 기업의 생존을 결정짓는 가치로 직결됩니다. 다음에 기업 재무제표 뜯어보실 일이 있다면 단순히 이익 났네, 손해 났네만 보지 마시고 오늘 우리가 파헤친 이 보이지 않는 거대한 잣대, 자본 비용의 무게감을 꼭 한번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치평가의 복잡한 세계를 명쾌하게 짚어드리는 블랙스톤 H였습니다. 감사합니다.